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남편은 곧 70이에요. 조용히 사는 편이라 남에게 자랑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그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던 일을 하나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36이에요. 성격이 착하고 성실해서 어디 가서 남엄담 한번 안 하는 아이죠.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어요.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민수만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사실 저희 부부는 젊을 때 사업을 했어요. 건설 쪽이었는데 운이 좋았죠. 시작은 작은 하청업체였는데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일을 꼼꼼하게 해서 입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니 어느새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됐고요. 지금은 서울 강남에 건물 몇 채, 지방에도 상가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대단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늘 그랬어요. 조용히 살자고요. 눈에 띄게 살면 오히려 안 좋다고 그게 남편의 평생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용돈은 스스로 벌게 했고요. 덕분에 아들은 자기가 평범한 집안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런 아들이 작년 가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분이라는데 착하고 성실하다면서 결혼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기뻤죠.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제일이니까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잖아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여자친구 쪽에서 장소 예약했대. 강남에 있는 라벨뷰래요. 라벨뷰라는 이름 듣는 순간 남편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식당이 우리 건물 1층에 있는 곳이거든요. 몇 년 전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1층은 좋은 레스토랑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들어온 곳이 라벨뷰였어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티내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그래, 알겠어. 좋은 데네. 아들은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평소처럼 가요. 꾸밀 필요 없어요. 저도 맞장구 쳤죠. 그래야지. 괜히 과하게 하면 오히려 어색하지. 사실 저희는 평소에도 화려하게 입는 편이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수수하게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단정한 베이지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샀지만 깔끔한 옷이에요. 백화점에서 산 건데 비싸지는 않지만 품질이 좋아서 오래 입었어요. 남편도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결혼식 때나 중요한 자리 갈 때 입는 정장이었죠. 저희는 늘 그랬습니다. 없는 척하지도 있는 척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그게 편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 상대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물었죠. 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건물 하나 있으시대요. 강남에 임대업 하신다던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저랑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 하나 있으시구나. 하지만 굳이 웃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벽부터 익숙했죠. 그도 그럴 게 관리비 정산하러 몇 번 들렀던 곳이니까요. 건물 관리는 관리업체에 맡기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직접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들러서 확인하곤 했어요.
식당 안은 밝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반사될 정도로 닦여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직원들 서비스도 좋았어요.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당이 소문이 좋았나 봐요. 직원이 안내해준 룸에 들어가자 상대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버지, 화려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 그리고 단정한 인상의 따님이요. 세 분 다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특히 어머니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있었고 목걸이도 눈에 띄게 큰 게 보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상대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한번 쭉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이 뭔가 평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옷이 참 수수하시네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칭찬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깔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건 어색해서요. 평소에 이렇게 입어요. 상대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상견례는 좀 특별한 자리잖아요. 저희는 한복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원피스가 낫겠다 싶어서요. 남편이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히 더 말 붙이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도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첫 만남부터 기분 나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쪽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딸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강남에서 나고 자라 얼마나 품격 있는 환경인지요.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도 했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워낙 세련돼서 조금 예민하긴 해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있는 거니까요. 저도 민수 자랑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대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얼마나 좋은 유치원 다녔고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중학교 때는 영국 유학을 다녀왔고 곧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예식장은 강남 쪽으로 해야죠. 역삼동에 있는 그랜드 컨벤션 아세요?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좋은 곳 있으면 알아보죠. 상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본이 1억이에요. 저희가 6천 부담할게요. 나머지는 4천은 사돈댁에서 부담하시면 되겠죠?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상의해보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라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신혼집은 남자 쪽이 마련하시겠죠? 요즘은 다들 그러던데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서 더 넓은 데로 옮길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편한 곳으로요. 전세요? 상대 어머니가 살짝 웃었죠. 비웃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즘은 다 자기 집 마련하던데. 우리 딸은 불안한 건 못 견뎌요. 평생 집 걱정 없이 자라서 전세금 오르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말에 아들이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심장이 콕 내려앉았어요. 우리 착한 아들이 주눅드는 게 보이니까 가슴이 정말 먹먹했거든요. 민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있더라고요. 와인이 나왔습니다. 상대 아버지가 유난히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기 사장님이랑 친해서요. 좋은 자리로 잡았어요. 원래 예약 어려운 데인데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좋은 룸 잡았습니다. 남편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군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아니라 중년 남성이 직접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태도도 공손했고 딱 봐도 이 식당의 사장이었죠.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사장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직접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식사 잘하고 계신가요? 상대 아버지가 반갑게 손을 들었어요. 아, 사장님, 여기 자리 너무 좋네요. 내가 좀 부탁드렸거든요. 중요한 자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네요. 사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죠.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우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알아보셨다는 걸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저희한테 늘 도움 주시는 분이 오셔서요.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와인 한 병을 조심스레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라벨을 보니 꽤 비싼 와인이었어요. 남편은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늘 잘 챙겨주시는데요. 음식도 맛있고 손님들 반응도 좋다고 들었어요. 사장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상대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눈길을 천천히 우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얼굴이 좀 굳어 보이더라고요.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싹 사라졌어요. 상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신가 봅니다.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래됐죠. 여기 오픈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한 3년 됐나요? 그 말에 상대 어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 참 좁네요. 이런 인연도 다 있네요. 혹시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남편은 별일 아닌 듯 담담하게 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게요. 가끔 이런 우연이 있죠. 대답을 피해 가더라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말 이후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어요. 식사는 계속됐지만 이전에 떠들썩한 분위기는 싹 사라졌죠. 자기 자랑하던 목소리도 쏙 들어갔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뭔가 눈치챘으니까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상대 어머니가 갑자기 딸한테 뭔가 속삭이더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뜨셨어요. 돌아오셨을 땐 아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화장을 고치셨는지 얼굴이 약간 붉어 보이기도 했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장이 다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와인도 특별한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살짝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산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편안히 가시면 됩니다. 순간 상대 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죠. 아,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내야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미 결제 처리됐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주. 그 단어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그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히 신경 쓰셨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돈어른, 아까부터 사장님이 대표님이라 부르시던데 혹시 이 식당을 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 이 건물 관리만 조금 합니다.
식당은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고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누가 건물주인지, 누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인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버렸으니까요. 식사 내내 자신만만하던 상대 아버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한참 낮췄습니다. 오늘 자리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속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쌓였던 억울함도 답답함도 아들이 주눅 들었던 그 순간의 분함도 싹 녹아내리더군요. 아들도 고개를 들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상대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도도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죠.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오신 거예요. 상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신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잘 이어가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중요한 거지 부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서로 성품만 봅시다. 가진 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말에 상대 어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품격이죠. 저희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저는 그냥 조용히 웃었어요. 뭐라 더 말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요. 차에 타서 창밖을 보는데 라벨뷰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아까 일부러 얘기한 거죠? 계산 미리 해놓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굳이 제가 나설 필요 없었어요. 그 말이 참 멋지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있는 걸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오늘 좀 괜찮았어요?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괜찮았어. 세상엔 소리 안 내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좀 배웠지 뭐. 아빠가 멋있으셨어. 아들이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웃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아들도 뭔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걸 조금 깨달은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상대 부모님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식 준비도 자연스러웠고 서로 배려하는 말이 오갔죠. 예식장도 함께 고르고 신혼집도 같이 알아봤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은 없었어요. 더 이상 전세니 자가니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정하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식 비용도 반반 나누기로 했고 서로 부담 안 되게 하자고 하셨어요. 한 번은 예식장 계약하러 같이 갔었어요. 그때 상대 어머니가 제 팔을 살짝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옷차림이며 말투며 제가 정말 신뢰가 많았어요. 저는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이제 가족 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남은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긴장했는걸요. 상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배울 게 많으신 분이에요. 평생 저렇게 조용히 살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 잘 좀 봐주세요.
그 순간 저는 이분도 나쁜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자식 걱정에 조급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분이니까 앞으로는 괜찮겠다 싶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에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니 그날 상견례 때 있었던 일들이 다 보람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예쁜 커플이었어요. 민수가 신부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었어요. 하객들 사이를 지나다가 상대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그날 일 아직도 부끄럽네요. 제가 정말 신뢰가 많았어요. 요즘도 그날 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상대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정말 배울 게 많으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모자란 게 많네요. 돈 많고 건물 많다고 으스대고 남 무시하고 정말 창피해요. 저는 손을 토닥여줬어요.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죠. 저도 젊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누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 말에 상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분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누구나 자식 걱정에 조급해질 수 있고 또 잘못을 깨달으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민수하고 며느리는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첫 아이도 태어났고요. 양가 부모님이 다 모여서 100일 잔치도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들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한 게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그날 상대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어른, 그때 일 이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 같이 좋은 할머니 되자고요. 손주 잘 키우는 게 이제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 말에 상대 어머니가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손주 잘 키우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돈이 뭐고 건물이 뭐예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이죠. 손주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명절 때도 번갈아 가며 모이고 손주 일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이제는 편하게 지내요. 가끔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손주 옷 사러 백화점도 같이 가고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날 상견례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걸 다 얘기했으면 상대 부모님도 그냥 좋은 집안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나중에 알게 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진짜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티를 안 낸다는 것도요. 남편이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면서요. 사람이 가진 건 언제든 바뀌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상대 부모님도 우리 아들도요. 그날이 있었기에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믿어요. 진짜 품격은 말보다 조용함에 있다는 걸요. 큰 소리 안 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있는 걸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는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남편이 평생 말해온 그 말이 이제야 진짜로 이해가 돼요. 조용히 살자는 것. 정말 그렇더라고요. 조용히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은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며느리도 잘 따라주고 상대 집안과도 잘 지내고 가끔 그날 상견례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때 상대 어머니 얼굴 표정이랑 사장님이 대표님이라고 부를 때 상대 아버지 얼굴이랑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참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께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걸 자랑하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도 당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멋진 거예요. 남편 보면서 평생 배워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이해가 깃들길 바랍니다. 손주들 건강하게 키우시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